3월 15일 제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이 꽁꽁 감추어둔 비밀 생화학 기지 한 곳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대상은 어디냐 하면요, 우리가 듣기만 해도 막 몸소리가 치는 단저균을 생산하는 평양의 생물기술연구소입니다. 평양의 생물기술연구소는 우리가 북에 대해서 조그만 관심만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그런 공장인데요. 막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11월 19일인가 그때 김정은이 돌려온 평양 생물기술연구소 여기를 이제 전격 방문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0계열 또 화성 12, 13 이런 걸 이제 개발하면서 미국을 굉장히 압축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번 실패에 그쳤댔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갑자기 이게 흰 가운을 입고 평양 생물기술연구소에 나타났는데 국제 이목은 다 집중됐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미국을 한창 겁박주고 압박하고 있는데 뭐 살충제 공장이라면서 여기를 방문했겠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탄도미사일만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핵뿐만 아니라 이 단저균을 실어가지고 미국 전역을 단저균의 공포로 뒤덮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신들이 단저균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구글 지도를 통해서 그 단저균 공장을 직접 우리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 구글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평양 생물기술연구소를 쫙 클로즈업 해 보겠는데요. 디테일한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구글 어스를 이용했고요. 오늘도 구글 지도를 한번 좀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제가 이미 앞에서 지도 작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북한이 단저균 비밀 생산 기지인 평양 생물기술연구소 위치하고 있는 것은 낙랑구역 관문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1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관문동을 찾으면 바로 구글 지도에서 나오죠.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 평양입니다. 평양이요. 여기 지금 대동강이 흐르죠. 우리 한강처럼 도심을 따라서 대동강이 흐르고 이쪽에 본평양, 이쪽이 본평양이고 아래쪽에는 이제 동평양이라고들 합니다. 이 전체 위치에서 평양 생물무기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는 동평양의 바로 이쪽 서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했죠. 그래서 쭉 한번 좀 따라가 이제 보겠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어디냐? 바로 요 곳이 평양 생물무기 공장입니다. 사진에도 이제 많이 나왔죠. 여기는 보면 이 연구동이 있고요. 요 구역이 지금 생물무기 공장입니다. 북한은 이것을 군부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이 아니다. 이건 조선인민군 810 군부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부대다. 군인들이란 이야기입니다. 810 부대라고 하면 물론 실험하고 일할 때는 민간복이 있겠지만요. 연구소는 3개의 섹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연구동이고요. 여기 좀 보면 아주 아담하게 집을 지어놨죠. 연구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단저균을 갖다 무기화하고 때로는 비료를 만드는 그런 최종 생산 라인입니다. 여기가. 이쪽에는 전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한 전력이죠.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세 구역을 합해서 평양
생물기술연구소, 일명 810 군부대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이 지역의 다른 좀 특이한 건물들하고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겠는데요. 남쪽에서 평양에다 지어준 대학입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 미국 국적의 교수들 북한 출입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지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여기가 뭐 북한의 변화의 바람 할 때마다 사진에 또 TV에 많이 등장한 통일거리 시장입니다. 통일거리 시장이 아파트형 통일거리 시장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신상옥 영화필름 촬영소라고 이야기했죠. 한때 여기서 신상옥이 여기서 영화도 찍기도 했습니다. 대동강에서 아주 인접해 있는 동평양 낙랑구역 관문동에 바로 실험생물학연구소가 있다. 위치는 이렇게 제가 정확히 콕 찔렀습니다. 여기 있다. 그럼 여기서는 도대체 뭐 생물무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평양 생물무기 공장의 자세한 생산 계통 그리고 거기서 탄저균이 나오긴 할 수 있나 그런 기술적 역량 아니면 생산 및 연구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에 대해서 그 호주그룹이라고 있습니다. 호주그룹은 이게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는 이런 국가들에 있어서 사찰하거나 조사를 할 때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이거를 봐야 되겠는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이런 국제적 연구기관이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있는 이 여자가 연구소 소장이라 하고요. 이 남자는 뭐 당비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제 여기 연구원들하고 같이 전체 기념사진도 찍었는데요. 사진이 좀 흐릿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거 누구다, 요거 누구다, 요거 누구다. 누구냐면요. 이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살충제라든지 그다음에 식물 안보를 위해서 연구하는 시비크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 지금 많이 한탄하고 있지만은 이 평양 생물무기 공장의 전신인 생물연구원이라고 미생물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국제기구가 거기다 건설해 준 거죠. 그리고 필요한 실험기구 일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BT라고 하는 이렇게 살충제를 만들기 위한 그 모든 기술에 대해서 하나씩 실험해주고 처음으로 배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혀 생물 이 다양성 그리고 또 생물 살충제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던 북한이 국제기구로부터 배워가지고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처리하니까 이거 사람을 죽이는 이런 생물 무기를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착안돼 가지고 이것보다 엄청 크고 현대화된 오늘날의 평양 생물무기 공장을 만드는 거죠. 김정은은 그 새로 건립된 이 공장을 2015년 바로 4년 전에 돌아보고 나선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는 이 공장 돌아간 다음에 바로 이 소장, 이 여자를 후보 원사 자격을 주었고요. 이 공장 전체에 대해서 당에서 특별히 돌봐줘야 될 그런 귀중한 보배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지켜 세워줬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여기 종업원들이 생활은 평양시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자세히 이 생물무기 공장의 탄저균 생산 실태를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제기구가 이제 북한에 배워준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설들, 이 정도의 생산 연구 계통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연구해냈죠. 먼저 이 보면 모두 7개의 기술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가 균주 실험실입니다. 균주 실험실. 균을 탄저균이 됐건 또 그 박테리아가 됐건 또 어떤 균이든 이 균을
종류별로 원종을 가지고 있고 그 필요한 원종들을 보존하고 그것을 필요할 때 생산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균을 만드는 공장인데요. 너무 전문적인 부분 들어가면 다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크게만 러프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균주 실험실입니다. 균주 실험실에서 이 작자들은 여기 아주 특별한 장치인데요. 이게 개수를 세는 장치입니다. 균의 개수를 몇 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딱딱 세내는 아주 이거 그 고급 장치고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탄저균을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체크리스트의 하나에 들어가는 매우 주목하는 장비입니다. 근데 사진에 뻗어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사들이 보여줬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아, 너희들이 이거 생산할 수 있구나.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이 균주들, 필요한 균주들 갖다가 원종을 상태를 살피고 그런 원종 균주의 그 활동성들을 체크하면서 이걸 크게 증식시키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준비를 하는 데가 연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배양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가 2마리로 또 2마리가 3마리로 이렇게 늘어나야 되니까 건강하고 활동성이 강하고 그리고 아주 뭔가 이 많이 그 확 증식할 수 있는 우수한 그런 균들을 이제 키워내고 골라내는 이런 공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조직 배양을 한다고 합니다. 조직 배양부터는 이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죠. 김정은은 직접 아까 봤던 이제 균주 실험실과 이 설비들을 다 본 거죠. 예, 들어가서 아주 탄저균 묻을까봐 굉장히 지금 겁나하고 있는 그런 자세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탄저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 갖다가 폭발적으로 균을 키우기 위해서 부화계통해서 부화를 시킵니다. 뭐 생물 부화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양적으로 분리게 한 준비입니다. 여기는 극히 위험한 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격폐되어 있는 밖에서 김정은은 그날 바라보았고요.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이걸 필요한 양을 얻어야 되니까, 균을 얻어야 되니까 이걸 고속 증식을 시키는 겁니다. 고속 증식 공작은 그야말로 아주 큰 시설인데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많죠. 여기서 여기저기서 그냥 균이 막막 쓰러져 나오는 이런 고속 증식. 그리고 생산된 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균이는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눈에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고속 증식해 버리면 벌써 이게 뭐 몇 킬로 얻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운데서 필요한 불순물 뽑아내고 균만 얻기 위해서 원심 분리를 또 하게 됩니다. 북한은 원심 분리가 너무 원심 분리기 공장 같아요. 플루토늄 제철을 위해서도 원심 분리기를 뭐 한 7, 8천 대 돌리고 있고 저번 시간에 보았지만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서도 또 원심 분리기가 한 2만 대 돌고 있다고 하지. 그리고 또 탄저균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여기도 원심 분리기가 있다고 하니까 완전히 원심 분리기 공장 같습니다. 쫙 돌려가지고 순수한 균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김정은이 그날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너무 만족해가지고 돌아가자마자 소장한테 부모원사 자격 주고 공장에 승용차 뭐 고기 육 먹을 거 주고 아파트 지어주고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이 완벽하게 이제 미국을 협박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아니었으니까 탄저균 가지고 너희들 언제 때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또 두 번째 주목까지 보였던 때라 엄청나게 김정은이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균이 살아야 되니까요. 원심분리까지 마치다 보니까 균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여기서 어느 정도 리액션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공정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설비라고 합니다. 이 설비도 지금 호주 구립에서 딱 그 지켜보는 설비인데 이 설비가 어떻게 들어갔어? 라고 이 설비가 들어간 경로를 좀 추적 중이랍니다. 이런 설비들이 어떻게 이 북한에 이렇게 들어갔을까? 중국이 주었는가? 아니면 중국 통해서 어느 나라에 싸웠는가? 이거 지금 추적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설비들이요, 다. 이 리액션 설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무 건조하는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무 건조라는 게 뭐냐?
균을 갖다가 이제 묻힌다 이런 소리죠. 그 묻히는데도 설비가 있습니다. 지금 호주 그룹이 추적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설비인데 이 장비들을 통해서 묻히는 거죠. 만약 비료하고 섞는다면 살충제가 되고요. 이것을 갖다가 폭탄에 묻힌다면 이거 탄저균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까지는 생산이 같거든요. 탄저균을 죽이는 병균이 되느냐, 고추 탄저균이라든지 기타 다른 용도의 한 20 내지 30가지의 그런 살충제를 만드는 그런 최종적인 비료 어떤 복합 공정인가 아니면 위판 이 폭탄을 에다가 탄저균을 넣어주느냐 이런 공정이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서 마무리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제 이야기 아니고요. 호주그룹의 연구보고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분무건조기는 박테리아 포자균입니다. 포자를 미세 분말로 건조시키는 보텍스를 생산하여 BT 경우에는 BT는 살초제입니다. 살초제의 경우에는 비료로서 쓰이고 또 탄저병의 경우에는 바이오 폭탄으로 웨폰 바이오 폭탄으로 분무할 수 있다. 스프레이 드라이어 부무기입니다. 호주 그룹관리 목록에도 나와 있다. 이라크에 이기 있기 때문에 한 방 주워 맞았습니다. 맞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평양의 생물기술연구소 180 부대는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심각한 이 피부 질환 고치기 좀 아주 쉽지 않은 이런 병에 무더기로 갖다가 감염시키는 탄저균을 만드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몸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삽시에 우리 서울시 뭐 부산 대구 사람들이 이런 정말 끔찍한 병에 걸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삽시에. 그래서 국제사회가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작자들이 이 평양 생물무기 공장에서 만든 탄저균을 갖다가 폭탄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DMZ 전역에 있는 그 자주포를 통해서 서울은 물론이고 저 멀리 평택까지도 이게 쏘아된다면 순간에 평양 이 서울 사람들이 탄저병에 몽땅 감염되는 것은 순간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더욱이 위험한 건 뭔가 두 번째로 그 방면에서는 무인기를 만들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3대인가 떨어졌는데 그 무인기에다가 탄저균을 실어서 우리 서울 상공에 줄줄 뿌려버리면 그럼 이게 또한 굉장한 이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또 뭐냐 특수부대들 여기다가 배낭에다가 탄저균 통을 넣어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뿌려버리고 도망을 치면 그러면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 간첩들 그 특수부대가 잠입하는 것은 정말 콧노래 부르면서 할 일이거든요. 구멍이 다 뚫려져 있다라고 해도 저는 그리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북한 생물무기 공장을 보여주자고 하는 게 오늘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 목적은 뭐냐.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작년 11월에 우리 남한 정부가 작년 11월에 북한에다가 살충제 이걸 50톤을 갖다가 공수했습니다. 넘겨줬죠. 이유는 뭐냐? 북한 소나무 재선병 해충을 죽이기 위한 지원용이다라고 50톤을 주었는데 줄 수도 있습니다. 북한 소나무에 해충이 얼마 쓰면 그 남한 소나무에도 또 옮겨올 것 같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성 인근 금강산 이쪽에다가 먼저 전방위적으로 이런 재선병 살충약을 보내가지고 사전에 제거한다. 그거는 뭐 가능한 일인데
이게 아까 제가 생산 라인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남쪽에서 생산된 바로 이 살충제 안에 있는 균, 그 균이 북한은 탄저균을 만드는데 매우 필요한 물질이란 말이죠. 박테리아 포자가 들어있는, 그래, 그걸 미세 분말로 만든 보텍스가 이 살충제에도 있습니다. 그게 탄저균인가, 아니면 박테리아인가, 아니면 바이러스인가, 그건 달라도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살아 생존할 수 있는 이런 필요이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은 탄저균 연구에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결국 이 50톤이 비료가 어디로 간가에 따라서 결국은 이것이 북한이 탄저균 생산에 결정적인 어떤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나가지고 그 행처가 어느 정도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물론 북한이 요구해서 이 살충제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생물성 살충제거든요. 요구해서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이런 살충제를 비료로서 요구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북한이 엄청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을 북한이 요구할 리가 없다는 거죠. 북한 언론들은 이미 2015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평양생물기술연구소가 탄저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비밀기지라고 일제히 했다가 언급을 하자 북한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새로운 형의 그런 첨단 살처제를 생산하게 한 공장이라고 발뺌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기들의 한해 살충제 능력들을 쫙 밝혔는데, 우리는 가지수는 20개에서부터 30가지 다양한 살충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바로 이 공장에서 그 생산량은 1년에 15,000톤 정도 된다라고 아주 떳떳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살충제 15,000톤, 작년 11월에 준 것은 50만 톤, 이 대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와서 야, 그 살충제로 줬다면, 북한은 살충제가 흔해 쌓인 나라인데 어떻게 북한이 살충제를 요구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살충제였다면 어떤 박테리아인지, 어떤 또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그것이 뭐 탄저와 관계된 건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밝히라고 하는데 지금 밝히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소나무 재선충을 없애기 위한 살충제일까요? 아니면 북한이 하도 달라고 해가지고 우기고 그걸 주면 뭘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바로 이 탄저균은 아니지만은 그냥 그들이 요구하는 걸 무엇인가를 주어버렸는데, 그것이 결국은 평양 생물무기 공장에 가가지고 그들이 탄저균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일조한 게 아니느냐. 한때 이제 그런 의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은, 얼마 전에 북한의 내부 협조자들이 보내온 긴급한 소식에 의하면, 낭랑구역 그 관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평양 생물무기 공장에 남조선에서 보낸 바로 이 살충제 포장을 한 그런 원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공장 정상화하고,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김정일한테서 또다시 큰 평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남한에서 보내준 것은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의 소나무림에 쳐져가지고 없어져야 되겠는데, 왜 그게 개성에서부터 한참 떨어진 금강산하고는 아주 먼 평양으로 갔을까요? 그것도 또 탄저균 생산한다고 굉장히 의심받는 그런 대상인 평양 생물무기 공장에 갔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단초를 제공한 작년 11월 19일 우리 정부가 북한에 넘겨준 소나무 재선충용 그 살충제 끝까지 저희가 그 활용과 그리고 그것이 탄저균 생산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고 들 것입니다.